대 공. 와.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되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대공원 9위로 이제 컨텐츠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 했던 그대로 헤어질 결심 보고 감정을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영화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낯설은 두 인물이 있죠. 저희가 친구들이 좀 바쁘게 돼가지고 못하게 되었고 좀 그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고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MBTI는 INFP 범배라고 합니다. 직업은 배우입니다. 범배가 뭔 뜻이에요? 김범수 배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왠지 MBTI를 말해야 될 것 같네. INFJ 예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원래 다 약간 배우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에 연출 출신이 한 명 또 생겼어요. 예니가 또 연출로 섬기고 있다고 얘기할 뻔했다. 죄송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 네, 연출 전공을 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나눌 또 어떤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또 연출적인 부분들이 또 가미가 돼가지고 되게 우리 아까 모여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뭔가 연출적 시선이 많이 담겨서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배우들은 보통 어떤 텍스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 예은이가 온 뒤로 좀 어떠한 의미나 미장센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출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아서 이번 콘텐츠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눌 영화는요. 두둥. 솔직히 이 영화 되게 민망할 줄 알았거든. 우리 넷이서 얘기를 나눌 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민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몇 살인데 우리가. 막 약간 맞아, 녹익은 것도 있고 뭔가 이거를 그냥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다 같이 들어가니까 약간 그런 어떤 좀 에어백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대화 나누기도 쉬웠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됐던 영화죠. 은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그 은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볼매다. 볼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헤어질 결심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상하게 자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보다 말다 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교도 처음에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저는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 그러니까 막 전체적인 미장센 이런 것보다도 인물의 시선을 더 따라가게 돼서 조금 더 몰입이 됐다. 볼 때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긴 했어요. 또 범배우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은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먼저 보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거 촬영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때 시선이랑 지금 시선이 달라서 제가 은교를 보는 시선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재밌게 봤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예은이는 저는 사실 그게 개봉했을 때 소재만 듣고 김고은 배우가 이제 전라 노출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그때는 10년 전이잖아요. 한 20대 초반이니까 그런 걸 되게 싫어할 때여가지고 제가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예 안 봤다가 이번에 이제 작품을 보니까 그때 가졌던 편견이 마냥 편견적인 시선으로 볼 만한 영화는 아니구나. 약간 이 정도? 약간 10년 농리그라서 맞아. 정사신도 좀 나의 보기가...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편안해졌다랄까.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거를 풀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클립만 보기만 보셨다가 그래서 중요한 데만 보셨다가 이제야 앞과 뒤를 봤다. 접했었는데 김고은 나온 장면만 김무열 나온 장면을 봤습니다. 논란이 있겠는데. 논란. 컷. 전라노출 심하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야한 영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었다가 이번에 보게 됐는데 솔직히 그 어떤 미적인 감각에서 보자면
그것마저도 아름다움으로 보였던 약간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나를 약간 다시 되돌아본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은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교는 갈망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좁혀졌고 그 범배우가 그때 뭘 찾지 않았나요? 그 박보은신 작가님의 그 갈망 삼부작. 3부작 중에 하나가 은교다. 네. 처음 알게 된 약간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떤 인간의 갈망, 어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좀 쓰여진 그런 소설 중에 하나라고 좀 느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서지우라는 인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합니다. 뭐가 좀 바로. 불쌍했나요? 일단은 글을 너무 쓰고 싶어 했던 인물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저교 수업을 듣고 갈망의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던 거고 글을 잘 쓰고 싶었지만 그런 재능은 가지지 못한 재능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글에 대한 아마 MBTI는 S지 않을까. 별이 다 다른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된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뭐 인정을 해주는 듯한 이저교의 대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심지어 이제 자기가 쓴 대표작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스승이 대신 써준 작품.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도 이제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가끔 이게 가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서지우라는 인물에 좀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보다. 근데 약간 우리가 어쨌든 다 예체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되게 공감되지 않아? 가질 수는 없어서 그 근처에 머물면서 맞아. 어떻게 뭐 약간 씨알이라도 하나 주워 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 나도 약간 그 서지우를 좀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고 정말 이저교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그 밑에 와가지고 은교가 하는 거를 원래 서지우가 하고 있었던 거였잖아. 이게 너무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저교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딱딱딱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저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저교가 과연 서지우를 제자로서 사랑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자로서 같은 예술가로서 그를 존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랫사람에 대한 연민으로서 그를 조금 보듬은 게 아닐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이 좀 듣고 있으니까 드네. 어쨌든 서지우라는 인물은 젊잖아요. 이저교는 시인이고 시가 뭔가 좀 더 문학 쪽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거기서 형성이 되니까 소설을 쓰고는 싶은데 어떤 젊은 그런 감성의 어떤 젊은이가 쓸만한 소설 그런 것들을 써서 서지우를 통해서 그 소설을 밖으로 내비치면서 그냥 투영한 게 아닐까. 그냥 단순히 이 인물이 날 쫓아다녀서 선물로 줬다기보다는 여기에서도 나는 이저교의 욕망이 서지우를 통해 투영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써줬겠죠. 써준 게 아니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이용했다. 이용했다.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출 전공일 때 학생이 연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자기 스타일로 그냥 연출을 해버리면 그게 그거를 이제 공연으로 내보냈을 때 교수님의 스타일이거나 선생님의 스타일인 거지. 그랬을 때 나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 작품을 되게 호평을 받았는데 스타일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수님 스타일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걸로 호평을 받으니까 이게 내 건가? 아니면 교수님 건가? 약간 이런 혼란이 엄청 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저교가 소설을 준 게
전혀 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소설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아니잖아. 소설을 쓴 거를 뭐 이렇게 첨삭을 해주거나 뭐 의견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니까 전혀 선이나 좋은 의도로 준 게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이게 교수 입장에서는 안전해. 이게 망했어 만약에 소설이. 그래도 얘가 망한 거잖아. 근데 잘 됐어? 그러면 잘 됐군. 역시 뭐 내가 썼으니까.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학생들을 통해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 안전하게. 그렇지. 맞아. 아니면 맞아. 이걸 그 저희 학교 교수님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서지우란 인물이 자기가 껍데기라고 대사에 나오는데 그냥 껍데기 그 자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 보면서. 자기가 없고 그냥 자기가 내는 작품이 다 이적효 거고 그리고 은교도 자기가 갈망하는 게 아니고 저교가 갈망하니까 갈망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아무것도 없어. 의사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약간 지우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뭔가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다 뭐 선생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해. 선생님이 이런 거 안 드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보다는 저교의 시선, 저교의 것 약간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랑 또 거울 가지고 싸우잖아요. 은교랑 엄마가 준 거울 그거를 떨어뜨려가지고 저교가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지우 집에서 싸우잖아요. 티발시야. 완전. 근데 그 너무 과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 거울이 뭔가 공장에서 나온 거울이고 엄마가 줬던지 뭐 여기서 샀던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 저 인물을 저렇게까지 T인 것처럼 보이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과하게 인물을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안 이꾸었던 것 같아요. 은교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유치하게 풀었다고 해야 되나? 감독이 약간 그냥 트리거네 그냥. 네. 지금 또 이렇게 얘기 쭉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정적이게 생각할 수 없는 뭔가 계속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리고 이적효가 그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얘가 왜 별을 그냥 빛나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볼 수밖에 없는지. 예술을 하는 스승의 입장에서 이적효는 천재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내가 1을 얘기했을 때 1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애가 온 거야. 1을 얘기했을 때 2를 알고 3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중에 또 열을 아는 은교가 온 거고 나한테 또 열의 감성을 주기도 하는. 그랬을 때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는 얼마나 본인이 그 박탈감을 느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앞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더 비참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 수발도 다 들고 했는데 잠깐 온 저 여자애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구나. 스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영감을 주는 아이를 계속 쫓아가게 되고 눈에 안 들어오겠죠. 서지우가 눈에 안 들어오겠지. 상실감이 엄청날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데. 그 뺏김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적효라는 인물은 자기에게 숭고한 존재였을 텐데 내 스승님이 미성년자와 그래서 은교가 되게 선생님을 망가뜨리는 존재라고 맞아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질투심. 은교는 진짜 좀 보면 재능이 있어 보이잖아요. 문학적으로 감성이 충만하고 그런 질투심도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은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교 좀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해요. 은교도 불쌍하지. 맞아 그렇긴 해. 셋 다 불쌍해요. 장치적으로 보면은 진짜 딱 어떤 이적효와 어떤 서지우의 트리거 흔들어 놓는. 네, 되게 좀 저도 불쌍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적효가 적은 그 은교 소설이 약간 추설이라고 해야 돼요?
추한 소설, 야설? 약간 야설? 추문 같은 야설. 야설이란 말이 있나? 야설이란 말 있지. 야설 있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좀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러니까 뭐 문학적으로라고 왜 웃어? 뭐야? 갑자기 무슨 왜 상상을 하는 거야? 무슨 갑자기 내가 아니 죄송해요. 저격이 눈빛을 정면에서 봤는데 약간 추했어. 추했다고? 야했다고. 미안해. 카메라 안 남겨놓게. 내가 너무 아니 근데 눈빛이 약간 그 이야기를 탐구하려는 눈빛인데 그게 되게 묘했어. 아니야 내가 웃기려고 야하다고 한 거였고 웃겼어요. 아 나도 웃기려고 아까부터 계속 그런 컨셉 잡긴 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좀 마음이 아프지.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그냥 그 고3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문학적으로 잘 풀 수도 있겠지만 나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성적 수치심이 먼저 들 것 같거든. 어느 누가 너무 아름다운 시우는 저를 그렇게 표현해 주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이 시기에 요즘은 특히나 요즘 막 애들한테 막 불편해요 불쾌해요 막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그렇지. 애들 그거 거의 무슨 주문처럼 말해. 맞아. 안 그거를 돼요, 싫어요. 맞아. 하지 마세요. 맞아. 그거를 보고 사랑을 느끼고 서지우랑 계속 싸우고 피도 났잖아. 배지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소설 한 방 때문에 내가 어디가 좋아요 이러나? 그 차 안에서? 맞아. 내가 좋아요. 맞아. 내가 좋아요. 그 말을 하잖아. 그게 얘는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조금 은교 얼마나 좀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조금 이상하긴 하네.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좋아요가 맞지? 내가 좋아요?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대상아. 나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었나? 그게 뭐 서브 텍스트로는 그거 아니야? 그렇지. 나한테 왜 이래요? 나 좋아해요? 그런 거였나? 외로워서 그런다. 외로워서 이게 그 대사. 그거 같은데. 사실 이제 사랑이 매우 고픈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되게 치대거든요.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한테 되게 치대는 애들이 있어. 맞아. 이렇게까지? 약간 이러는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자기가 그런 걸 못 받았다. 그러니까 더 갈구하는 약간 이런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은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약간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 약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막 계속 눈웃음을 날리고 뭔가 이렇게 막 침투에 들어오잖아 사람한테. 근데 그게 경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게 있고 그 사람의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올바른 건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관계인데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비슷하네. 다 약간 어쨌든 은교라는 그 인물 자체가 사랑을 되게 간구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대망의 이적교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뭐랄까 저는 뭐 그 삶을 아직 뭐 이렇게까지 늙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렵죠. 뭐 일단 이적교가 은교를 들여온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들여왔을 때 이제 어쨌든 은교가 그런 사랑을 갈구하면서 치근덕 되잖아요. 그 위험을 감지하고 나락을 감지하고 멈췄어야 했는데 너무 그 젊은 날의 그런 사랑의 형태와 아름다움 그것들에 빠져가지고 이제 점점 휩쓸려가는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다. 미성년자니까. 이적교가 바라보고 있는 은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젊음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의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형태에 대한 갈망? 그 꿈에 나오는 형태에 대한 갈망. 어쨌든 저희도 지금 30대인데 나도 20대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 막 되게 불타고 열정적이고 막 그런 그게 되게 아플 때도 있고 풍부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끔 저게 뭐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근데 그 꿈에서 보면 막
은교는 엄청 해맑게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저교 그 젊은 저교는 약간 뭔가 표정이 좋지만은 않아. 아 그래? 뭔가 이렇게 막 해맑고 그런 약간 소년의 느낌보다는 약간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아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건 실제로 그냥 박해일 씨가 나이가 그때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17인 소년을 캐스팅해서 했으면 잘 뛰셨나 보지. 그럴 수 있는데 박해일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너무 진짜 숨이 막 헉헉거리는 그거를 느끼신 건가? 페이크가 많이 들어가서. 어때 지은이는 좀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라고 난 보였는데 그래 실제로 만약에 정말 70인 노인이 나를 그렇게 봤으면 나도 혐오스러웠을 수도 있어. 근데 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범배는 그 제자한테 더 뭔가 동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느꼈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은교를 보면서 좀 집중하게 됐었거든요. 약간 은교라는 그냥 캐릭터 자체 얘가 뭔가 부족한 결핍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구나라는 그냥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서사를 따라가는 면. 그리고 사실 나도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은교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좀 동경하는 여자의 모습을 은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얀 피부, 맞아. 늘씬한 몸. 여자가 봐도 여자가 눈길이 가는 여자인 거죠. 또 특히나 젊고. 맞아.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약간 치근덕대는 그런 애교스러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또 나만의 시선으로 은교를 보면서 뭔가 되게 부럽다. 그리고 그런 너무 깨끗하고 그런 모습들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아름답게 써주고 나도 막 저렇게 누가 아름답게 나를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또 뭔가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저런 캐릭터기 때문에 저교가 은교한테 빠졌고 또 그런 결핍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또 저교랑 만날 수 있었고 뭐 물론 중간에 꼭 저렇게 받아들여야만 했었나 뭐 저렇게 또 찾아가야만 했었나 이런 게 있었지만 또 뭔가 그들의 그런 걸 캐릭터의 특성을 또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둘이. 나는 좀 더 예술가적으로 조금 더 리스펙하는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나는 그 소설이 만약에 터졌으면 진짜 미투가 터졌을 것 같고. 또 그때는 그 시기기도 했다. 맞다. 10년 전이 조금 더 뒤긴 하지만.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남자들은 뭐 늑대다 막 이런 얘기하는 남자들은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 근데 그걸 좀 약간 잘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감독이 너무 남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나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 나 이거 약간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시선이 흘러가기도 하냐? 그러니까 모든 여자한테 혹은 예쁜 여자에게 스치긴 하지. 스치긴 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팍 보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쳐요. 저는 스쳐요. 스쳐서 아예 시선을 돌려. 아예 철벽을 쳐버려. 과거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여성적인 면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으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성적인 그런 감정들도 오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으니까 저는 절 알아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다. 스스로. 그래서 다 컷해버렸거든요, 그냥. 주변의 여자들을? 네. 왜냐면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 사람은 봐야 되니까 나머진 커트. 자극이 들어와도 커트. 스쳐가. 나는 스쳐가.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잠깐 이렇게 스쳐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잉태시키진 않아. 근데 나는 그래서 이저교가 범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잉태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선을 지키긴 했었다라고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푼 건데 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그게 결국에 어떤 그 젊고 생생하고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런 여자 아이를 내 은교 소설을 찾고 싶은데 찾진 못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나의 젊음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너의 그 몸매만 막 담겨 있고 어떤 성적인 것들만 너무 이렇게 묘사가 되는 느낌.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딱 봤을 때 이 할아버지 젊음을 꿈꾸고 있나? 그냥 그 어떤 한 소녀의 그런 몸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젊음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영이 돼야지. 왜 나의 젊음인데 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그러한 상상으로 갔는지 좀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적요는 아름다움을 갈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가로서의 자신이 우상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사실만 까놓고 보면은 그냥 소아 성애자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름다운 것을 탐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뭔가 예술적으로 포장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들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이 문학이나 모르겠어. 사실 저는 그렇게 문학에 대해서 뭔가 조예가 깊거나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편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해야 되지? 뇌설? 뭔가 이렇게 외설? 외설. 뇌설? 외설적인 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다 같이 뭔가 포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게 약간 느껴졌어요. 뭔가 이거는 아름답다. 계속 약간 영화 전반적으로 미장센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뭔가 은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음악이 되게 예쁘고 조명도 되게 예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조명이랑 음악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 시선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영화가 관객한테 주입시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던. 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반문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나 자꾸 적요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지. 뭐 각자가 투영되는 게 다를 수 있지. 무슨 느낌이 떠올랐냐면은 이거는 적요 개인적인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상상을 하는데 당연히 배경음악이 좋게 깔리고 하긴 당연히 햇살이 반짝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날씨가 좋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뭐지? 어쨌든 상상이 자유니까 근데 또 자꾸 은교는 그렇게 자꾸 싱그러운 에너지를 자꾸 나한테 주니까 이 노인이 그게 본능적으로 늙었어도 이거는 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느껴지는 감각은 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꺼내면 정말 죄가 되지만 내 상상 안에서는 아름답다 이거야. 나는 아름답다. 하긴. 이게 좀 계속 보면서 이적요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내가 안 늙어봐서 모르겠어. 난 그 대사가 되게 와닿았거든. 그 이상문학상 수상 그 시상 뭐 그냥 인사말 하실 때 축사 같은 거 축사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그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 내가 가진 젊음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 내가 가진 늙음도 뭐 어떤 벌로 인해서 받은 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내가 그 나이 때가 되면 어떨까? 늙었기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긴. 더럽게 보이는 것도 내가 늙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뭘까? 나는 그걸 안 겪어봐서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것 같아. 이해는 안 가지. 젊은이의 시선으로서.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막상 또 내가 안 늙어봤는데 뭐 어떻게 얘기할까?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눴던 것 중에 안개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안개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건 이제 저희 예니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사랑의 결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마음들이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감독이 표현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한 것이 사랑의 결실이 된 거다. 둘이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약간 이런 의미로 한 건가? 이걸 모르겠어서 이제 가져왔던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는 약간 성공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드디어 은교의 소설은 이적요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결실이
됐다. 이루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음. 안개꽃이 그런 의미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꽃말을 좀 더 찾아봤는데 뭐 죽음이라는 꽃말도 있더라고요. 안개꽃이. 저는 이적교가 거의 존재는 있지만 서지호를 죽이고 저는 완전하게 죽었다고 생각해요. 같이. 그러면서 페인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은교가 안개꽃을 가져오는 게 저는 이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조의를 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흰색이니까. 네, 흰색이니까. 잘 가라 은교야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이별.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갈망을 가지지 못하고 근데 그 이별하는 과정이 뭐 좀 아름다웠거나 뭐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개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은교가. 그래서 이별을 했다. 서지우와 은교와 이조교의 갈망이 다 달랐고 원하는 게 너무나 달랐었는데 우리들의 은교도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거. 나의 은교, 나의 갈망. 은교. 저는 젊음 약간 저교랑 비슷한데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했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할 수도 있을 건데 분명히 나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30대는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거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0대 돌아간다고 하면 뭘 가장 하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는 거라던가 그러니까 여행을 더 다니는 거라던가 지금 하기에는 약간 물론 하는 사람들 있어. 맞아. 그리고 되게 용기 있으시고 그런데 나는 리스크가 크다 이건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크고 많은 용기를 내야 하는. 근데 젊었을 땐 젊으니까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범배 씨는 범배가 입에 달라붙긴 하는데 되게 뭔가 욕하는 것 같지. 내가 너무 조롱 섞이게 얘기해서. 범배 씨는 농담이고요. 저는 영화랑 드라마를 쉽게 못 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은교 보면서 연기하시는 배우들이 제 은교였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야, 셋 다. 근데 저는 인정 욕구가 진짜 강한 편이고 자존감도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특히 이상할 정도로 연기로 인정받았을 때 그냥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와, 나 해냈어. 약간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잘한다. 난 뭐지? 약간 이렇게 돼요. 영화를 보면. 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은교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적교 같은 스승도 있었고 연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걔들을 맨날 쫓아다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최대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이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나의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 저도 껍데기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하고 닮아가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제 은교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되게 슬펐던 게 결국은 못 가지잖아요. 각자의 은교를 못 가져. 은교도 은교를 못 가지죠. 나는 만약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다. 재능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상실감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하면서 어제 좀 끝나고 나는데 되게 막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의 은교가 사라진다면 되게 슬프겠다. 그러면서 그 인물들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의 포커스는 균형이거든요. 저는 균형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모든 부분에서 다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학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도, 그 다음에 가족도 챙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난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게 다 나의 갈망인데 그걸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조금씩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포기해.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회전시켜. 이걸 다 뭔가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거에 잡혀 있는 거야. 나의 갈망은 내 균형을 내 걸 찾는 과정. 20대 초반, 20대를 다 지내고 30대를
오면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내가 내 균형을 찾지 않으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야. 내 시간, 그리고 내가 나를 설계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야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그 균형이 나의 갈망이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은교라는 게 되게 야한 그런 영화일 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생각도 깊어지고 뭔가 나의 갈망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러한 갈망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구나. 잡지 못할 갈망에 대해서 맞아. 결국에는 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떠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도 결국에 가지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에는 또 다른 영화를 보고 또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영화에 대해서 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네. 0 1 안녕.